자, 보자. 그러면 수투.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 시험지를 이제 풀리려고 니네 뭐 풀어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솔직히 말해서 니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이 시험지가 진짜 쉬운 시험지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이걸로 고른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시험지를 아무 기억이 안 나도 그냥 풀어보면 사실 몇 개 안 틀릴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쉬워.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내가 자세한 개념 설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프리뷰를 좀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오늘 복귀 수업이고 몇 명 안 올 거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어서 난 그걸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냥 전체적으로 잘 들어. 알겠지? 잘 듣고 일단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내가 좀 엮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자, 수투는 크게 보면 일단 우리 중간고사 범위가 처음에가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연소 그리고 미분계수 도함수 도함수의 활용 이 도함수의 활용편을 보면 여기가 좀 몇 가지 갈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처음에가 이제 접선에 관련된 거, 접선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극대극소 관련된 내용, 극대극소 뭐 최대 최소 마찬가지. 그리고 방부등식, 방부등식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속도가 속도, 요 관련된 내용 하면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접선, 극대극소 요 근방쯤에서 이제 한 요 정도까지 보는 학교, 요 정도까지 보는 학교.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학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부정적분, 그 다음에 정적분, 그리고 마지막이 정적분 활용.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훨씬 간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풀기에 별로 크게 거리낄 거 없이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앞부분 내용들이야.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쉽게 내는 학교가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이 한 20개 학교 가르친다고 해. 그러면 그 중에 한 18개 정도 학교는 중간고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내. 지나가는 시험처럼 간단하게 내고 실수만 안 하면 되게. 그래놓고 어디를 아작을 내? 보면 알겠지만 이쪽이 이제 헬이거든 완전. 여기 죽음이야 거의. 그래서 뒷부분 기말에서 이제 쭉 줄을 세운다고. 보통은 그래. 근데 아까 뭐라 했어? 그럼 20개 학교 중에 한 18개 학교는 그런다고 했지. 그럼 한 2개 학교는 뭐야? 무슨 랜덤 뽑기처럼 이번엔 우리 학교 이러면서 너넨 좆됐어 이러면서 이거 함수 극한이랑 연속이랑 이걸 어렵게 내잖아? 이거 작살나. 이게 대학교 교육과정과 그 라인을 결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정도 문제 수준을 내는 경우가 있어. 한두 학교. 대부분이 어디? 남고. 남녀공학은 잘 안 그래. 주로 남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고가 가끔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 대제, 동부, 보성 이런 데, 잠실 이런 데서 가끔 중간고사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또 뭐야? 기도를 해야 돼. 우리 학교가 아니기를. 우리 학교는 이번에 좀 간단하게 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사실상 뭐 그렇게 어렵게 내면 저것도 방법이 없다는 거.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가 간단하게 내고 지나가니까 기본적인 거 알고 열심히 준비하면 사실 중간고사는 누가 실수를 안 하냐의 싸움일 거니까 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나. 다만 선생님이 이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도 좀 해야 되니까 내가 쭉 기출의 미래도 좀 이렇게 앞부분 좀 봤는데 모의고사는 그렇지 않다나. 15번이 객관식 킬러니까 그 앞부분에 그 극한이랑 연속 관련된 수투 문제 중에 4점짜리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가 참 많아. 그런 것들도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연습을 해봐야 되긴 할 거라는 거까지 얘기를 좀 하고 이 전체적인 중간고사 범위 관련된 내용은 지금 이 문제를 좀 보면서 같이 할 건데 좀 볼게. 자, 1번. 그냥 바로 풀 거야. 1번. 그냥 보면 바로 풀 수 있어.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는 5,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는 마이너스 1일 때 fx 플러스 2 gx의 값은 2라고 질문을 했어. 자, 그럼 봐봐.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3으로 갈 때 fx의 값이 얼마.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역시 또 얼마 이랬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리미트 알고 싶은 건 x가 3으로 갈 때 fx 플러스 3gx? 2gx? 이게 뭐 사실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시력이 있냐, 시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어려워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걸 잘 보려면 이제 이 생각이 좀 필요한 거 봐봐. 이게 이제 극한 리미트의 성질 관련된 얘기인데, 리미트의 성질. 일단 우리가 사실 문제를 풀 때 순서를 반드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이 얼마로 수렴한다라고 먼저 가정이 들어가고, 또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 역시 얼마로 간다라는 것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저걸 먼저 전제로 할 때, 이 전제로 하는 과정 중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gx를 갖다가 4층 연산을 갈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지.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항상 뭘 조심해줘야 돼? 분모가, 그렇지, 요거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패턴에 관련해서 정호 판별 문제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또한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주 맞닥뜨리는 상황이, 자, 봐봐, 어디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8번이야. 나 이거 좀 문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줄 건데 8번은 좀 먼저 같이 볼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갈 때 3fx-1이 요것이 5라고 하자. 이걸 만족한다고 할 때 F2의 값은 얼마냐? 이런 질문이야. 자, 문제 좀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봐봐. 이것도 너무 쉽지, 당연히. 이거 뭐, 이게 진짜 이 시험지가 유난히 엄청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이제 이걸로 고른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봐봐. 근데 이거를, 물론, 선생님, 뭐 이거 저 당연히 풀죠. 선생님, 이거는요, 3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자,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면 일단 서술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렇게 쓰잖아. 이건 선생님한테 빌미를 주는 거야. 뭐? 서술형 깎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야. 왜냐하면 문제 상황에서 내가 아까 방금 뭐라 했어? 리미트의 성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수렴한다는 게 전제되어야 돼. 수렴한다는 게 전제되었을 때 이걸 갖다가 나눠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봐봐. 1이라는 수는 수렴이 전제가 되어 있어. 리미트 1은 1로 가, 이건. 근데 이 fx는 수렴한다라는 전제에 대한 근거를 네가 제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심지어 그게 잘 제시가 되어 있어. 그게 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지금 이런 얘기는 복귀 수업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야. 이거 나중에 어차피 정시 진도 나가고 또 문제 맨날 또 어려운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더듬고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냥 잘 들어. 알겠지? 오늘 뭐 크게 부담감 갖지는 말고 잘 봐봐. 이게 이제 어떤 맥락이냐면, 이거는 문제를 거기 잘 읽어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한다 그랬어? 연속이라는 표현을 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가까이 가는 fx의 값과 함수값 f2가 뭐 하다라는 것이 서로 같을 거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어찌 되었던 간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수렴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사실상 이게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너를 뜯어서 내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에 대해서 세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갈긴 것이 5예요. 넘겨서 3으로 나누면 당연히 답은 2인데 결국은 어차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하므로 답은 뭐 그렇게 2하고 체크하면 끝나기는 해. 근데 아무튼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수렴값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게 1절.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문제에 저런 말이 안 써 있는데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그럼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치환으로 풀어주셔야 돼. 근데 이 풀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서만 쓰고 끝날 게 아니라
요 풀이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만 쓰고 끝날 게 아니라 자, 수투에서도 사용을 하고 미적분에서도 참 많이 사용을 해. 니네가 당장 고3이면 지금 당장 고3이면 내가 이런 풀이에 대해서 전혀 강조를 안 하거든. 근데 니네는 다음 학기에 수투를 내신을 봐야 되고 그 다음 학기에는 미적분을 내신을 봐야 돼. 그럼 미적분이랑 수투를 내신을 볼 때는 이 치환을 해서 푸는 아주 쓸데없는 방식으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거를 자꾸 해봐야 돼. 내가 자꾸 보여줄 거야, 그거를. 되게 쓸데없거든? 그러니까 사실 저 문제도 말도 안 되게 풀어. 이렇게 3fx-1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얘는 이게 지금 수렴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지, 수렴이 보장되어 있는 함수 전체를 치환을 하는 거야. 이걸 치환을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함수만 남겨놓고 다 이항을 해.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함수가 fx니까 이 fx라고 하는 것은 gx에다가 1을 더하고 3으로 나누어요. 그런 다음에 양변에다가 갈겨 리미트를 갈기는 거지. 이렇게 해서 갈기면 이거는 전혀 깎을 곳이 없는 풀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왜냐면 리미트 gx는 어찌 되었던 간에 뭐가? 수렴이 보장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니네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저렇게 푸는 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냥 보자마자 이거 넘기고 3으로 나누면 답이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언제나 다 그래. 근데 그건 객관식이고. 서술형에다가 이걸 냈잖아? 그렇게 풀잖아? 그럼 100% 이제 태클 들어오는 거야. 태클이 들어오잖아? 이건 정말 할 말이 없어. 잘못 풀었어, 네가. 사실 이걸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였어, 원래. 알겠지? 이거는 아무리 가서 선생님한테 우겨봐야 본전도 못 찾아. 이건 빼박이거든? 그래서 항상 조심을 시키는 거야, 이런 거는. 괜찮을까? 잘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다시 돌아올게. 자, 2번 문제야, 2번. 그림을 보고 1에 대한 우극한과 4에 대한 좌극한을 구하시오. 답은 1 더하기 5야. 6이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뭐 그걸 니네가 모를 일은 없고. 자, 이런 걸 좀 보자. 지금 그림이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선생님이 요거 그림을 조금 끊어볼게요. 여기서. 이 정도. 자. 여기를 닫힌 구간 0부터 4 정도까지라고 할게. 자, 현재 닫힌 구간 0에서 4까지 최대값이 존재하니? 최대값. 여기 이제 x축이야. 닫힌 구간 0에서 4까지 최대값이 존재하니 안 하니? 존재하지. 어디? 여기. 맞아? 그래서 뭐 그 그림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그림을 바꾼 거야. 알겠지? 여기가 5야. 원래는 여기 뚫려 있지. 뚫려 있으면 그러니까 봐봐. 내 말 들어봐. 일단 현재 여기 내가 채워놨지. 채워놨으면 최대값이 5인 거야. 너네 이거는 학교 시험 엄청 그 함정으로 많이 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야. 봐봐. 현재 이 상황에서 최대값은 5가 맞아. 최소값은 얼마야? 0이 맞아.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 잘 들어봐. 너네 최대 최소 정리라고 들어봤어? 이 최대 최소 정리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어떤 닫힌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서 이 새끼가 연속임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거야 라고 했어. 둘 다 존재하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할 거야 뭐 이제 이딴 소리를 해. 연속이면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존재해 이렇게. 근데 이제 얘가 최대 최소 정리야 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최대값이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애가 연속이니? 구간 안에서? 그건 아니지. 지금 딱 봐도 아니잖아. 불연속이지? 불연속이지만 최대 최소는 존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할게. 구간 안에서 연속이라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장해줘. 근데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안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 그럼 왜 꼭 닫힌 구간이어야 되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나 혹은 반열린 구간이라면 한쪽에서 저렇게
거기서 최대를 가져야 될 지점이 값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면 현재는 최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최소값만 존재하는 거지. 괜찮을까? 자, 다시 할게. 봐봐. 현재 이 구조에서 보면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까볼게. 대충 그림만 바꾸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했어. 여기도 좀 바꿀게. 이렇게 하고. 자, 극소가 존재하니? 극소. 기억나니? 극소. 어디야? 여기. 극소지. 자, 극대가 존재하니? 존재하지. 어디? 여기. 제가 극대야. 극대 극소는 연속과 관련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사실상 관련이 없어. 오케이? 어떤 구간 내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극대 극소가 존재하냐? 아니야. 여기 극대 극소가 어디 있어? 모든 점이 다 극대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점이 다 극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해. 근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극대 극소의 좀 넓은 의미는 그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조금 더 높은 값일 때, 좀 더 큰 값을 가져갈 때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연속인 거 가지고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어. 극대라고 해서 그 자리가 연속이라는 보장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랑은 아예 관련성이 없는 건 거야. 그래서 얘는 극대도 존재하고 극소도 존재해. 알겠지? 대충 밀어 넣어. 안으로. 그렇지, 밀어. 괜찮아. 뭐 부러질 거 없어. 그렇지,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조심해서 봐야 될 거야.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물론 내가 이제 다시 또 쭉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함정을 내는 부분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갈게. 오케이, 괜찮아? 자, 그 다음이야. 니네가 이제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오늘 프리뷰 같은 거니까. 자, 이제 3번 문제야. 문제를 잘 읽어보면 함수를 주고 함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닫힌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2까지. 뭘 구하래? 평균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지.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 어떤 거였냐면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였어. 그래서 일단 분모에다가는 뭘 좀 깔아줘야 되냐면 x값의 증가량을 좀 깔아줘야 돼. x값의 증가량. 그럼 분자에다가 뭘 깔아줘야 돼? y값의 증가량을 좀 깔아줘야 돼. 어떻게 증가하였나? 되니 지금 구구단만 외워도 문제 답은 나와. 그잖아. 내가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자, 아무튼지간에 의미론적으로 보면 평균 변화율은 지금 니네가 보시는 거와 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받아들이는 부분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잠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 5번이야. 자, 이거는 선생님이 출제한 선생님이 일부러 이런 거야. 자, 5번 문제를 보면 똑같은 함수를 줬어. fx. x제곱. 자, 똑같은 구간을 잡아줬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러면 앞에 3번에서 냈던 걸 기억 못하고 또 연산을 하고 있는 병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이 선생님 천재인가 봐. 일부러 이렇게 낸 다음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평균값 정리를 써보라고 했어. 그럼 이제 공부가 얕은 새끼들은 바로 티가 나지. 평균값 정리? 뭐지? 평균값 정리가 뭐였지? 일단 평균 변화율 값이 있지. 그 평균 변화율 값과 동일한 미분 계수 값이 존재한다는 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거지. 어디에서? C라는 곳에서 존재하지. 근데 그 C가 어디에 존재할 거라는 거지? 닫힌 구간 처음 시작과 끝 사이에 존재할 거라는 거지. 뭐라고? 그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사이에 뭐라고 어떻게 존재하냐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오케이. 근데 이거 이전에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
롤의 정리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단서가 있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무슨 전제가 필요하냐면 먼저 그 앞에 전제돼야 되는 게 닫힌 구간 마 1에서 2까지 연속이고 열린 구간 마 1에서 2까지 미분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먼저 있어요. 이걸 전제로 해. 얘를 전제로 하는 거야. 이게 전제야. 그래서 쭉 말을 붙여보면 닫힌 구간 마 1에서 2까지 연속이고 열린 구간 마 1에서 2까지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그 평균 변화율 마 1에서부터 2까지 평균 변화율 값과 같은 미분계수 값을 갖게 하는 점 C가 마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거야 라는 게 평균값 정리야. 알겠어? 알겠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우리 산수 좀 해줘. 얼마 나와? 3이 나와. 맞을 거야. 나도 어제 이거 수업했어. 3일 거야. 3은 자, F'C니까 미분해. 미분하면 뭐야? 2x 플러스 2야. 그래서 뭐 C를 집어넣으면 2C 플러스 얼마야? 2야. 그럼 C는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치?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긴 해. 이기훈이가 이렇게 풀라더라. 이놈의 새끼야. 자, 단.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의 경우. 2차 함수의 경우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 사이일 때 평균값 정리가 성립되는 지점 C는 항상 두 지점의 가운데 지점.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답이 2분의 1. 기억나지? 무슨 경우? 2차 함수의 경우에는 증명되어 있는 상황이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투 정석 3단원 수투 정석 3단원 기본 문제 1번에 있는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다 증명되어 있으니까 너무 나에게 의구심 갖지 말고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 평균값 정리 언제만? 2차 함수인 경우에만 평균값 정리를 성립시키는 점 C는 반드시 양 끝점의 가운데 있는 중점에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 괜찮을까? 내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복귀 수업할 때 좀 중요한 걸 많이 해. 약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새끼들 빠져가지고 쳐놀고 이제 이러느라고 안 오고 이러니까 약간 복귀 수업할 때 좀 타이트하게 좀 좋은 걸 많이 해주려고 해. 못 들은 애들은 조금 그러게 일부러. 나쁜 놈들. 어제 이준호 와서 주무시더라고요. 이준호 와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래도 어제 그 얘기 했어? 진짜. 준호가 얘기했어? 나쁜 놈의 새끼. 말하지 말라니까. 이제 미친놈 아니야 이거? 누가 그래? 나 참. 내 사전에 단축 수업은 없어. 자, fx는 이준호 미쳤나 봐. 나 정신 나. 자, 2x 플러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 자, 연속성 판단에 대한 얘기야. 연속성 판단. 자, 어떤 연속성 판단에 대한 얘기인 거냐면, 자, 이렇게 하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연속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연속성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될 때, 거기 이제 6번 문제 읽어보면 잘 들어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이라고 했어. 그러면 연속성 조사를 실수 전체 범위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해?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연속성을 판단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인 거냐면 선택적 조사야. 그러니까 어디를 조사할 건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 자, 이때 단 함수가 무슨 함수인 경우, 함수가 분수 함수인 경우, 자, 반드시 어디를 조사하는 거냐면 분모가 0이 되는 포인트에서 그 시계값이 정의가 되지 않아. 그 값이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갖다가 불연속이라고 판단을 하는 건 거야. 근데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요것의 차이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어느 책을 보니까 아니 조금 같지도 않은 말을 해서 이런 애가 있고 선생님 저걸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함수가 하나 존재하고 이런 함수가 하나 존재할 때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 아닙니까? 에 대한 건데 저게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지 않은 다른 함수인 거야. 그러면 그게 왜 다른 함수냐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함수가 같다. 함수의 상등을 니네가 언제 배웠어? 수하 배울 때 한다고. 그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일단 정의역과 공역 구조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함수를 날리는 값 자체가 정의역이 같은 범위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대응 구조가 같은 건 거야. 그러니까 대응 구조는 사실상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대응 구조는 얘랑 같은 대응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함수식이 같으니까. 근데 다만 여기서 정의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정의역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분명히 이 두 함수는 서로 같지 않은 함수고 아무튼 x가 1인 곳에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값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냐면 분모가 0인 위치에서 값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연속성 판단을 할 때 항상 분수함수는 어디를?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문제를 봐봐. 또 이제 봤어. 그럼 이제 얘가 그러면 이제 얘가 실수 전체 입하에 존재하려면 얘가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는 거야. ax 제곱 ax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치? 자, 이제 뭘 해야 돼 그러면? 0이 되면 안 된다.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a에 다 왔어. 그러니까 이제 뭐부터 해야 돼?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부터 한다 이러면 내가 항상 뭘 했어? 맵을 들었어. 2차 함수의 모든 사고 과정 중 판별식은 항상 언제 하라고 했어 내가? 마지막. 맨 마지막. 왜냐하면 항상 판별식을 마지막에 고민해줘야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 이게 제일 먼저지. 이거 먼저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먼저 A가 0인 경우에 대한 걸 살펴보면 A가 0일 때 함수가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여전히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임에 부족함이 없어. 그러므로 너는 패스, 가능. 그럼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봐봐. 얘가 함수식, 얘를 2차 함수라고 봤을 때 0이 되지만 않으면 되거든. A가 양수든 음수든 판별식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그거 하나면 충분하니까 이제 마지막 시점쯤에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써주고 A가 0에서 4 사이니까 1 또는 2 또는 3까지 써주고 아까 0이 있었으니까 4개라고 답을 쓰면 되는데 내가 어제도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 문제 딱 보기를 보면 3개가 없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아주 착한 선생님이다 까지 얘기했어. 왜냐면 3개를 넣어놨으면 분명히 이렇게 쓰는 새끼가 있을 거라는 거지. 이 선생님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엄청 참았다 이거지. 문제가 아주 쉬운 거다. 3개라고 구해놨다가도 보기에 답이 없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하겠지 애들이. 엄청 좋으신 분이야. 괜찮을까? 10번을 먼저 풀 거야. 다음 페이지 10번.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문제가 수투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아니야. 이 10번 문제는. 이 10번 문제가 왜 수투에 자주 등장하지 않냐면 사실상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는 어디서 배우냐면 유리식 단원, 즉 수하에서 주로 배우기 때문에 수투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지는 않으나 불연속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출제는 가능하다. 그러면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럼 x가 얼마일 때? 3일 때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답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방식만 알고 있어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주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아니니까 대신에 갑자기 툭 하고 문제가 나오면 당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만 좀 하고 계시면 돼. 자, 반드시 통분을 해주셔야 돼. 얘가 전개하는 과정 중에 x-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이 식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이니까 자, 분모가 0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3 또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세 군데에서 불연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기 때문에 저 세 군데가 답이라는 거죠. 자, 명심하시고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뭐 엄청나게 중요하면 내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 그지? 대신에 갑자기 나오면 좀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자, 다시 돌아올게. 7번이야. 7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2x-1보다 커요? 2x 너무 쉽다 이거지. 이걸 못 풀 리가 없지. 거기 이제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를 뭐 해줘야 돼? 2x-1을 세제곱을 해줘야 돼. fx 역시 세제곱을 해주고 2x 플러스 1도 역시 세제곱을 해주게 되지. 자, 이때 얘를 갖다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로 나눠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눠주게 되면 여기 분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8이고 분모가 2니까 최종 답은 샌드위치 정리해서 4라고 답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 이게 원래 샌드위치 정리 자체는 실제로 저렇게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정오 판단에서 약간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저렇게 나오는 것들은 다 저렇게 풀면 돼. 저거에 대해서 뭐 어려울 건 없고 그 어디냐면 잠깐 뒤로 쭉 넘어가면 그 19번이야. 19번에 보면 보기 디귿이 있어. 보기 디귿에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보다 값이 gx가 항상 커. 이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자, 이 내용도 실질적으로 샌드위치 정리랑 그 같이 교과서상에 항상 같이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는 맞아 틀려. 이게 맞는 복이야, 틀린 복이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gx가 항상 커. 근데 x가 0일 때에 대한 극한값이 그럼 fx 쪽이 gx보다 더 작아야 된다. 맞아 틀려. 일단 이렇게 생각해. 정오 판별은 모든 애들이 다 발례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오면 이런 종류의 얘기들이 나오면 일단 등호 성립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기는 틀렸어. 사실 fx와 gx의 극한값이 같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확 와닿질 않아. 왜 같을 수 있지? 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
fx가 항상 작고 gx가 항상 커. 근데 예를 들어 이 자리가 0인데 얘네 둘이 이렇게 같으면 안 되잖아. 는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둘 다 빵꾸야. 둘 다 빵꾸고 gx에 대한 0에서의 함수값은 fx에서 0에서의 함수값보다 커야 되니까 요 값이 g0, 요 값이 f0이면 자, 요런 그림이라면 언제나 gx가 fx보다 값이 크다라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실제로 리미트 극한값을 0으로 붙여보면 두 개의 극한값이 어떨 수도 있어? 같을 수 있지, 저런 그림이면.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디귿 보기는 등호 성립에 대한 조건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지금 나도 이제 어제 이거 발례를 어제 만드는 건데 그럼 니네가 문제 풀다가 저런 발례를 매번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감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식의 부등호 관계에서 극한값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 그럼 등호에 대한 상황이 문제 제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없어도 되는 건지 이거를 반드시 고민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게 되게 중요해. 실제로 이런 경우에도 문제를 보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얘가 4로 가까이 가고 여긴 는이 없고 얘도 4로 가까이 가고 얘가 는이 없잖아. 어떤 문제는 는이 있는 보기도 있고 어떤 보기는 는이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전혀 상관없어. 어찌됐든 극한값은 전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오케이? 잊지만 않으시면 되겠다. 그리고 8번에 대한 설명은 했고 나 9번 설명하고 한 번만 쉬었다 할까? 9번 자, 9번의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 x 플러스 sin x 마이너스 2는요 뭐라고?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자, 내가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아? 혹시 명칭이 좀 이제 우리가 명칭을 기억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자, 명칭은 사이값 정리야. 이젠 기억해야 돼. 나중 얘기가 아니야, 이젠. 사이값 정리. 그래, 사이값 정리가 그럼 뭐냐? 사이값 정리는 일단 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 이 사이값 정리는 어떤 거냐면 양쪽 구간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 함수가 연속이어야 돼. 같은 A, B 연속. 그리고 함수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 B에서의 함수값이 있어. 근데 이 FA와 FB 사이에 이 두 개의 함수값 사이에 어떠한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려. 이랬을 때 이 fx와 y는 k가 서로 값이 같아지는 x좌표 지점을 C라고 불러본다면 이 C가 또 A와 B 사이에 몇 개? 또 적어도 한 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이값 정리야. 근데 사실상 사이값 정리의 정확한 정의 자체는 약간 저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측면을 물어보는 문제들보다는 주로 뭐에 대한 걸 묻냐면 방정식의 실근, 개수, 혹은 존재 여부, 혹은 위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존재 여부, 위치 이런 걸 물어. 자, 다시 방정식의 근이 얼마인지를 묻는 게 아니야. 물론 개 중에는
방정식의 근을 아주 섬세하게 추론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섬세하게 값이 근이 얼마인지가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닐 거야. 대부분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얘가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얘가 0이 될 때야. 그러니까 여기 라인에 0이 될 때인데 그럼 양쪽 끝값을 비교해 봤을 때 한쪽 끄트머리가 음수라면 한쪽 끄트머리가 뭐였으면? 양수였으면, 즉 닫힌 구간 AB였다고 한다면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근이 존재하는 구간이었다고 봤을 때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서로 다름이다 라는 걸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지. 그치? 저쪽 방향으로 갈 거라서 사실상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주로 함수값의 양수 음수 판단으로 모든 문제를 거의 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 역시 일반 보기에서 0과 3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냐라고 질문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0과 3분의 파이라고 써놓고 소괄호를 쳐놨지. 아까 내가 뭐라 했지? 봐봐. 여기다 쓸 때 C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하거든. 그럼 이땐 소괄호를 쓰는 거야. 대괄호 아니고. 알겠지? 닫힌 구간 아니고 열린 구간. 뭐 무튼 그래서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에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으면 0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보면 fx를 할게. 저 식을 이 식을 fx를 하면 f0는 마이너스 2니까 음수, f3분의 파이는 이게 조금 그래. 선생님 문제 약간 조금 그렇게 낸 게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이게 3분의 파이면 이게 이제 파이가 3.14니까, 그지? 이게 대략 1.0 뭐시기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가 2분의 이제 루트 3이 1.7 얼마거든. 그럼 대략 한 0.8 얼마라서 이게 조금 이렇게 문제를 내면 물론 이제 이걸 받아올림을 해서 2를 넘어가진 않겠으나 선생님이 좀 낼 때 약간 너무 이렇게 애매한 값을 냈더라고. 그래서 뭐 사실 이러면 안 되긴 해. 왜냐면 루트 3은 1.7 얼마라는 게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도 엄밀하게 생각하면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진 않거든. 문제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선생님이 약간 미스 낸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하고 싶은 말은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러므로 0과 3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 1 맞지?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면 얘가 파이가 3.14니까 얘가 1.5 정도 되고 얘가 1이니까 2.5. 오케이, 양수 넘어간다.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 반드시 해가 존재할 거라고 본다는 것이 괜찮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문제고, 우리 이제 그 내신 봐야 되니까 명칭도 좀 정확하게, 단어가 주는 의미도 좀 있고 하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잠깐 쉬었다 할까?